운명의 재회, 제1장 우연한 만남.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휘감는 저녁, 48살의 건축가 강민주는 서울 홍대 앞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웠다.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하루 종일 회의에 시달렸고 집에 돌아가도 텅 빈 아파트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배라도 채우고 가야겠군. 민주는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익숙하지 않은 동네였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다. 아는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소담 베이커리라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빵 굽는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주는 무심코 가게 문을 열었다. 따르릉.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25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와 초승달 모양으로 변하는 눈.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윤서. 25년 전 대학 시절 사랑했던 여인. 졸업 후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첫사랑 한윤서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다. 손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과 닮아서요. 그러세요? 저 자주 그런 얘기 들어요. 흔한 얼굴인가 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그녀를 관찰했다. 목소리마저 윤서와 비슷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샌드위치 세트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료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그녀가 주문을 받으며 무심코 민준의 손목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어머, 그 시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실례했죠. 그냥 우리 엄마가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계셔서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는 자신의 손목에 찬 빈티지 오메가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25년 전 23세 대학생이었던 그가 아르바이트와 용돈을 모아 산 시계였다. 윤서의 생일 선물로 똑같은 커플 시계를 맞춰서 샀던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언제부터 그 시계를 가지고 계셨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엄마가 진짜 아끼시는 물건이거든요. 절대 착용하지 않으시고 서랍 깊숙이 보관하세요.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실례지만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녀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왜 갑자기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혹시 제가 아는 분일까 싶어서요. 한윤서세요. 근데 왜요? 민주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한윤서. 정말 그녀였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8이신데요. 손님, 정말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해요. 48. 자신과 동갑이었다. 민주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25년 전 윤서와 헤어진 후 그녀가 임신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눈앞에 이 젊은 여성, 윤서와 너무나 닮은 이 여성이 혹시 성함이? 한지우예요. 근데 손님, 제 엄마 아세요?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가게를 나와야 할 것 같았다.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각나서 주문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아, 네. 민주는 허겁지겁 가게를 나왔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뜨거운 가슴은 식혀주지 못했다. 제2장 숨겨진 진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5년 전을 떠올렸다.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윤서. 그녀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민주는 중산층 가정의 외아들로 부모님은 늘 그에게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과 사귀길 바랐다. 하지만 민주는 윤서를 사랑했다. 그녀의 순수함, 강인함,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좋았다. 졸업을 앞두고 두 사람은 커플 시계를 맞췄다. 민준이 무리해서 비싼 시계를 산 것도 윤서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하자는 의미야. 이 시계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말자. 하지만 졸업 후 모든 것이 틀어졌다. 민준의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했고 윤서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민준이 아무리 찾아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민준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유학을 갔고 돌아온 후 중매로 만난 여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5년 만에 파경으로 끝났다. 윤서, 네가 나를 떠난 이유가 뭐였을까? 그리고 지금 그녀의 딸로 보이는 여성을 만났다. 만약 정말 그녀의 딸이라면, 그리고 그 딸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면, 민주는 잠옷차림으로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대학 시절 윤서와 함께 찍은 사진들. 웃고 있는 윤서의 모습이 오늘 만난 지우와 너무나 닮았다. 확인해야 해. 직접 만나봐야 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사무실에 휴가를 냈다. 그리고 다시 홍대 앞으로 향했다. 베이커리는 이미 문을 열었고 몇 명의 손님들이 있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다시 가게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어제 그 손님이시네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다. 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오늘은 뭘 드시겠어요? 저기, 혹시 어머님께 연락할 수 있을까요?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왜요? 제가 어머님과 아는 사이일 것 같아서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손님이 우리 엄마를 안다고요? 지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25년 전에 알았던 사이입니다. 한윤서. 대학교 때 같이 다녔어요. 지우는 잠시 민준을 쳐다보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잠시만요.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제3장 25년 만에 재회. 그날 오후 민주는 베이커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윤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25년 만에 재회. 그녀는 어떻게 변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카페 문이 열렸다. 48살의 여성이 들어왔다. 민주는 그 순간 숨을 멈췄다. 윤서였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민준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서야,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다. 앉아요. 윤서가 먼저 말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침묵이 흘렀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지우를 만났다고 했죠?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우연히 베이커리에 갔다가 너무 닮았더라고요. 윤서 당신과. 윤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애가 당신 딸이에요. 민주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있었겠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했는데.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하면 아들 앞길 막는다고. 그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 인생을 망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죠.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윤서가 눈물을 닦았다. 25년이에요. 25년 동안 혼자서 그 애를 키웠어요. 밤에 아파서 울 때, 학교에서 아빠가 없다고 놀림받을 때 혼자서 다 견뎠어요. 윤서야. 그런데 지금 나타나서 딸이 자기 딸이라고 하면 그 애가 받을 충격은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없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민주는 할 말이 없었다. 윤서의 말이 모두 맞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나도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싶어요. 책임? 윤서가 쓴웃음을 지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그동안 못해준 거 보상하려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지우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도. 윤서는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지우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그 애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니까. 고마워요. 고맙긴 뭘.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려면 각오해야 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제사장 딸에게 전하는 진실. 그날 밤 윤서는 지우와 함께 앉아 있었다. 베이커리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후였다. 엄마, 오늘 만난 그 사람. 누구예요?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 내 아빠에 대해서. 엄마가 아빠는 네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지우의 눈이 커졌다. 설마, 살아계셔. 그리고 오늘 만난 그 사람이 내 아빠야? 지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미안해. 25년 동안 숨겼어. 하지만 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어떤 이유인데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는 지난 2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준과의 사랑, 부모의 반대, 임신,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결정까지.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지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묘한 기대감까지. 그 사람. 아빠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응. 아빠로서 책임을 지고 싶대. 책임. 지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25년 만에요? 지우야. 엄마, 저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제5장 첫 만남. 일주일 후, 지우는 민준을 만나기로 했다. 베이커리 근처 공원에서였다. 민준은 일찍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지우가 나타났다. 청바지에 편안한 니트를 입은 모습이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웠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먼저 인사했다. 지우야? 아니, 지우씨. 민준이 어색하게 일어섰다. 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시죠? 지우가 먼저 말했다. 응. 아니, 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5년 동안 없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우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솔직해야 한다고 느꼈다. 잘 모르겠어요. 23세 나는 아마도 혼란스러워했을 거예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적어도 엄마와 당신을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지우는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저 많이 힘들었어요. 아빠 없이 자란다는 게 상상이 가요. 미안해요. 유치원 때 아빠 얼굴 그리기 숙제가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그렸는데 저는 못 그렸죠. 엄마한테 아빠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울면서 사진이 없다고 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초등학교 때는 아빠가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저만 엄마랑 갔죠.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내 아빠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우야. 중학교 때는 반항했어요. 왜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냐고 엄마한테 소리쳤죠.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셨어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지우도 울고 있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빠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남처럼 대하기도 이상하고. 천천히 하면 돼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엄마도.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민주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줄래요? 25년 동안 못해준 생일 선물이에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다. 안에는 예쁜 팔찌가 들어있었다. 고마워요. 지우야. 네?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엄마 혼자 키웠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잖아. 엄마를 잘 도와줘서 고마워. 지우는 그 말에 더 울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제6장 새로운 시작. 그 후로 민주는 조심스럽게 지우와 윤서의 삶에 다가갔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며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민준이 예약한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지만 편안한 분위기였다.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무슨 특별한 날이요? 지우가 물었다. 우리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식사하는 날이요. 식사 중에 민주는 지우에게 물었다. 지우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저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파티시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빵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프랑스 제과학교에 가고 싶어요. 근데 학비가 내가 보내줄게.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지우가 놀라며 물었다. 당연한 거잖아. 아빠로서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못해주면 안 되지. 윤서가 끼어들었다. 민준 씨, 그건 너무. 윤서 씨, 제 딸이에요. 제가 해주고 싶어요.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생애 처음으로 딸이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준 것이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아빠라고 불러줘서. 세 사람은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의 희망까지. 제7장 치유의 시간. 몇 달이 흘렀다. 민주는 매주 베이커리를 찾았고, 지우는 점점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베이커리에서 지우를 도와주고 있었다. 아빠, 이거 좀 나르는 거 도와주실래요? 그럼 당연하지. 민준이 밀가루 포대를 나르는 모습을 보며 윤서가 웃었다. 민준 씨, 정장 입은 건축가가 밀가루 나르는 모습 보니까 웃겨요. 나도 일할 줄 알아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많이 했었다고요. 그랬었죠.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다.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 뭐 하세요? 일 안 하고. 지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 네. 미안. 저녁이 되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서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윤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관계요. 25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민준 씨, 나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잊은 적 없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상처 안 줄게요. 약속해요. 지우가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엄마, 아빠한테 기회를 줘요. 아빠 진심 같아요. 윤서는 딸을 보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시간을 주세요. 25년은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제8장 과거와의 화해. 어느 날 민주는 윤서를 따로 만나자고 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았다. 윤서야, 그때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 윤서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를 만났어요.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뭐라고? 민준이 놀라 물었다. 어머니가 저를 호텔 커피숍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가난한 집 딸과 아들을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민준의 주먹이 떨렸다. 그리고 돈을 주셨어요. 수표를. 이걸 받고 떠나라고. 그래서 받은 거야? 아니요.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날 밤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때 저도 겁났어요. 당신 인생을 망칠까봐. 그래서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지만 그 수표는 안 받았잖아.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민주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됐어요. 우리 앞을 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25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제구장 가족의 탄생. 크리스마스 이브. 민주는 윤서와 지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고급 아파트 거실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했다. 와, 아빠. 여기 정말 예쁘다. 지우가 감탄했다. 마음에 들어? 사실은 이 집,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어. 네? 윤서가 놀라며 물었다.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한윤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우도 울고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이미 나이도 많은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엄마, 받아요. 지우가 소리쳤다. 아빠 진심이에요. 윤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봐요. 민주는 윤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지우가 행복하게 말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지우야, 내년 봄에 프랑스 가는 거 준비해야지. 네, 아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파티시에가 될게요. 그리고 윤서 씨. 왜요? 베이커리 말고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했죠. 그럼 이제 시작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요? 당연하죠. 우리 둘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제10장 새로운 시작. 석 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윤서가 입장했다. 지우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다. 엄마 정말 예뻐요. 고마워, 우리 딸. 민주는 윤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25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마침내 왔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해주세요. 민준이 윤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말했다. 25년 늦었지만 평생 당신과 지우를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윤서도 민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말했다. 저도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요. 이제 키스해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지우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비록 늦게 완성된 가족이었지만 그 어느 가족보다 따뜻했다. 제11장 완성된 퍼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윤서는 베이커리를 직원에게 맡기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지우의 프랑스 유학 준비를 도왔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있었다. 아빠, 이거 봐요. 지우가 노트북을 보여주었다. 프랑스 제과학교에서 합격 통보가 왔어요. 정말? 축하해.
민준이 딸을 안아주었다. 이제 진짜 떠나는 거네. 윤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1년에 2번은 꼭 올게요. 알아? 엄마가 너무 약하지? 민준이 두 사람을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 정말 멋지다.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서로를 응원하잖아. 아빠 덕분이에요. 지우가 말했다. 아니야. 엄마 덕분이지. 엄마가 25년 동안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윤서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셋이잖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 민준과 윤서는 발코니에서 별을 보고 있었다. 여보, 당신 시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윤서가 물었다. 당연하지. 평생 차고 다닐 거야. 저도 제 시계 아직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서랍 깊숙이 꺼내서 같이 차고 다녀요. 우리 약속했잖아. 이 시계처럼 오래오래 함께 하자고. 그랬죠. 25년 늦게 지켜지는 약속이네요. 늦었지만 지켜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별을 바라보았다. 2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마저도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으니까. 에필로그 1년 후 인천국제공항 민준과 윤서는 지우를 마중 나왔다. 엄마, 아빠. 지우가 달려왔다. 한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우리 딸 정말 보고 싶었어. 윤서가 딸을 껴안았다. 저도요, 엄마. 프랑스 음식 맛있긴 한데 엄마 김치찌개가 제일 그리웠어요. 집에 가서 해줄게. 지우야, 학교는 어때? 민준이 물었다.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그리고 아빠, 이거. 지우가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제가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이에요. 엄마 아빠 결혼 1주년 축하해요. 케이크 위에는 세 사람의 모습이 설탕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와, 지우야, 정말 대단하다. 민준이 감동하며 말했다. 우리 딸 정말 재능 있네. 윤서도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저를 믿어주고 지원해 주셨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세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정말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아빠가 없었는데. 지우가 말했다. 이제는 있잖아. 평생 있을 거고. 민준이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정말 늦게 만난 가족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윤서가 말했다. 맞아요. 제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투닥거리는데 우리는 매일 감사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으니까 그래.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을 걷는데 지우가 갑자기 멈춰섰다. 엄마, 아빠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지나가던 행인에게 부탁해서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야겠어요. 윤서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가족 첫 공식 사진이네. 민준이 동의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피곤한지 먼저 자러 갔다. 잘 자, 우리 딸. 엄마, 아빠도 일찍 주무세요.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방문이 닫히자 민준과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여보, 행복해요? 민준이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2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당신을 놓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 그런 것 같아. 25년이 걸렸어도 결국 다시 만났잖아. 윤서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었다. 이제 우리 정말 늙지 말아요. 아직도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지우 결혼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벌써 손주 생각해요? 윤서가 웃었다. 당연하지. 우리 귀여운 손주들 생각하면 설레는데. 그 전에 우리 둘이 더 많은 추억 만들어요.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좋아. 다음 달에 유럽 여행 어때? 지우 학교도 방문하고.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2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민주는 윤서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았다. 오늘 처음으로 25년 만에 다시 차고 나온 그 시계. 자신의 손목에도 똑같은 시계가 있었다. 여보, 우리 시계 아직도 정확하게 가고 있네요. 그러게요. 25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도 이제는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랑처럼. 그래요. 영원히 가기를 바라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비록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때 그대로였다. 아니, 어쩌면 더 깊어졌을지도 몰랐다. 시련과 이별 그리고 재회. 우연한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강민준과 한윤서 그리고 한지우의 이야기였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남은 시간이 더 소중했다. 놓친 25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값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세 사람의 환한 웃음이 담긴 그 사진은 늦게 완성된 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아름다운 그들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